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네, 저랑 같이 오늘 문제 유형 한번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고 저랑 본 강좌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강좌 1강 듣기 전에 앞서서 이 부분 듣고 제 수업을 따라오시게 되면 훨씬 더 편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문제 유형을 설명을 짧게 드릴 건데 여러분 제가 문제 유형 1, 문제 유형 2, 문제 유형 3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자, 문제 유형 1 제가 첫 번째로 꼽은 게 거의 90% 이상 만나시는 거죠. 바로 일반 문제 베이스 문제입니다.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You indicated in the survey that 또는 Based on your survey 또는 According to your survey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Which means 여러분들이 설문지에서 찍은 12개 항목 중에서 일단 베이스로 나오는 게 바로 제가 말한 일반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12개 항목 중에서 보통은 3개에서 5개밖에 선택이 안 됩니다. 정말 많이 되면 5개고요. 보통 요즘 한 3개 정도 되면 많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개에서 5개 정도로 나오게 되고 분명히 콤보 문제로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제당 하나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주제당 보통 3, 4개 정도의 문제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개 항목 중에서 3개에서 5개 주제 하지만 요즘 트렌드로 따지면 한 3개 정도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투콤보로만 계속 지저분하게 터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5개 정도까지도 선택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좀 드물고요. 한 3개 정도가 출제될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3콤보 또는 4콤보로 나오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일반 문제 유형이구나. 대부분의 문제 유형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푸시다 보면 바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 유형 2는 바로 롤플레이입니다. 11번 이후에 나오는 문제인데 자, 두 문제에서 많게는 3문제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문제 개수는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고득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또 끼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롤플레이는 어떻게 바로 여러분들이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냐면 바로 I'll give you a situation and ask you to act it out. 이런 표현이 문제 시작을 나온다든지 또는 suppose that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가 가정해봐, 이렇다고 가정해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상황을 주어주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연기를 해봐 라고 하는 게 바로 롤플레이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네. 자, 앞에 문제는 첫 번째로 제가 잠깐 앞장으로 넘길 건데 요 일반 문제 베이스는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에바가 질문을 해요. 야, 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야, 너 이런 경험 해봤어? 이런 식으로 해서 에바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가 묻고 싶은 거 질문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롤플레이는 질문이 아니라 에바가 여러분들한테 상황을 던져주는 거고요. 플러스 대상도 던져줘요. 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랑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봐. 자, 지금부터 너는 말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연기해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뭔가 상황과 대상을 던져주면 여러분들은 내가 마치 그 상황에서 그 사람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 개수는 다시 얘기하지만 2, 3개 정도밖에 나오진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유형은 질문하기랑 제안하기가 나오게 될 거고요. 제가 그 밑에다가 에바 자신에게 질문하기, 에바 자신에게 제안하기 이런 문제까지 녹여놨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뒷파트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에바 자신에게 질문하기랑 에바 자신에게 제안하기는요 일단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정말 가끔 가다 나오는 문제인데 에바가 뭔가 나도 음악 감상하는 거 좋아해. 나도 뭐 패션에 관심 있어. 내가 관심 있는 패션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상을 제3자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를 딱 칭해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나한테 제안해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상황을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하나예요. 나한테 질문해봐 라고 하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단 엄청 친한 척을 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진짜 너도 좋아해? 이게 웬 우연의 일치니?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친한 척을 하면서 그냥 녹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바가 스스로한테 제안을 해보라 그러면 진짜 너도 가? 이러면서 이러면 이렇게 하는 거 어때? 라고 해서 대상은 그대로 에바 두시고 친한 척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 질문을 하라 그러면 그대로 질문하시는 거고 제안을 하라 그러면 그대로 제안을 하는 건데 대상만 에바일 뿐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단 에바가 롤플레이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무조건 친한 척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뒷부분 설명에서 에바는 좀 빼놓을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거의 메인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3자 롤플레이 연습하시다 보면 에바 자신 롤플레이는 거의 기본적으로 연습이 다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에바가 만약에 대상이 나왔다, 내가 롤플레이하는 대상이 에바다 이러면 아 친한 척이구나, 아 really? Oh I'm so glad to hear that, 요거 하나만 딱 집어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제 유형 3은 돌발 문제입니다. 자, 돌발 문제는 바로 내가 찍지 않은 항목이에요. 즉 설문지상에서 나는 본 적이 없는 문제예요. 네, 헐 나는 설문지상에서 나는 테크놀로지를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설문지상에서 뭐 geography condition, 우리나라 지형에 대해서 난 본 적이 없는데 자꾸 지형에 대해서 물어요. 돌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찍지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요리하기를 찍지 않았는데 근데 간혹 요리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돌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돌발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슬픈 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요즘은 돌발이 대세입니다. 이렇게 써놨죠. 예전에는 돌발 문제가 2문제, 3문제, 물론 요즘도 2, 3문제가 뭐 공식적으로는 그들이 말하기는 2, 3문제 정도의 돌발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no. 제가 느끼는 거는요, 요즘은 돌발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 문제 절반, 그 다음에 돌발이 절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제 강좌 지금 실전반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목표가 IH나 AL까지 잡아가실 텐데 그런 고득점을 원하신다면 절대적으로 돌발을 잘 커버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밑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돌발 문제가 6문제 이상 출제되는 경향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 신경 써두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여기까지만 정리해 볼게요. 저희 오픽에서는 3가지 문제 유형이 있어요. 뭐요? 일반 문제, 그 다음에 뭐요? 롤플레이, 그 다음에 마지막 돌발 문제입니다. 돌발은 롤플 느낌보다는 일단은 뭐예요? 내가 찍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최근 오픽에서 가장 많이 또 핫하게 떠오르는 그런 분야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 롤플레이는 뭐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상황을 주어주고 어떤 대상을 정해주면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과 대화하듯이 하시는 거고, 절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연기력이다. 문제 개수는 2개에서 3개밖에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고득점을 가루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일반 문제 유형은 여러분들이 설문지상에서 찍은 거 베이스로 여러분들한테 에바가 자기가 묻고 싶은 거를 이것저것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문제 유형을 한번 잡아보고요. 제가 깔끔하게 롤플레이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거를 듣고 아마 이제 1강부터 들어가시게 되면 롤플레이 문제가 나왔을 때 세라가 무슨 말 했구나 이거 바로 아실 거예요. 자, 롤플레이 접근 방법, 문제는 11번 이후에 나옵니다. 절대로 1, 2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11번 이후에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뭐예요? 연기력입니다. 연기력 필수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보다는 질입니다. 네, 양을 잔뜩 가려고 하지 마세요. 2분씩 가실 필요 없어요. 롤플레이는 1분 선에서 그냥 끝나시면 돼요. 50초에서 1분 10초, 길어봤자 1분 10초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끝내시면 되는데 절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연기력이에요. 연기력 없으면 이거는 정말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롤플레이 파트를 하실 때는 최대한 내가 그 상황에 녹아있다라는 생각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컴플레인을 거는 상황이 나오면 어떤 학생들은 굉장한 짜증을 냈는데 그 정도로 어그레시브하게 하시는 건 아니고요. Try to be nice. 최대한 나이스하게 하시되 최대한 연기력은 머리 끝까지 끌어올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2번째. 자, 롤플레이 접근 방법 2번째는 뭐냐면 분명히 질문 하나가 나오고 바로 그거에 연결되는 제안 문제가 나올 겁니다. 제가 그 밑에다 그리고 뭐라고 써놨습니까? 자, 원래 상황에 문제를 만들고 제안을 해야 함이라고 써놨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롤플레이는 보통 투콤보로 터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하기를 해봐라는 문제가 터진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요 바로 다음 문제를 예측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예시를 던져드릴게요. 첫 번째, 야, 너 지금 친구랑 영화 보러 가고 싶어.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약속을 한번, 질문을 몇 개를 하면서 약속을 한번 잡아봐. 그러면 세라야, 이번에 영화 뭐 개봉했대. 우리 보러 가지 않을래?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막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래, 그래서 우리 몇 시에 만날까? 그러면 그래, 그럼 우리 어디서 만날래? 오케이, 그러면 우리 내일 몇 시에 어디서 보자. 안녕? 이러면서 끊었어요. 네, 질문을 했어요. 다음 문제 뭐냐면 미안, 너 아파.
이렇게 나와요. 너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오늘 친구랑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친구한테 다시 전화 걸어서 지금 너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 세라야 진짜 미안한데 내가 어제 뭘 잘못 먹었는지 배가 너무 아프다. 그래서 오늘 못 갈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대안을 하시는 거죠. 네 남자친구랑 차라리 가는 거 어때? 내가 이 티켓 줄 테니까 남자친구랑 가서 재밌게 봐. 아니면 너 괜찮으면 내가 이거 영화 티켓 다음 주로 미뤄둘게.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영화 보러 가자. 나 다음 주면 나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안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기 문제를 나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다음번 문제 예측이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한 거예요. 되셨어요? 왜? 원래 상황에 분명히 너 이거 못해 이러면서 너 이거 실패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원래 상황에 문제를 만들어 버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별로 어렵지 않게 다음 문제 예측하고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예측하고 듣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왜냐하면 실제로 문제를 받았을 때 당황하는 느낌을 확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요 문제를 풀기 전까지는 별로 느낌이 안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질문이 나오면 제안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원래 상황을 둘은 공유를 하고 있고 원래 상황에 문제를 만들고 이거를 해결하라는 제안을 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계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렇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약속하기, 두 번째 예약하기, 세 번째 수리공 부르기, 네 번째 수강 신청하기, 마지막으로 쇼핑하기. 해서 총 5개의 유형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5개를 물론 다 풀고 가시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포인트로 잡아드리고 싶은 거 위주로 제가 수업 시간에는 많이 녹여놨고요. 자, 이 5가지 중에서도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또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저만의 약간의 팁, 꿀팁 아닌 꿀팁이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롤플레이 문제가 나오면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꿀팁은 이 5개 유형이 아닌 신유형이 나왔을 때도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것만 딱 생각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풀어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보세요. 자, 롤플레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첫 번째 필터링을 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지인인지 지인 아닌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누구한테 전화해봐, 누구한테 한번 가봐 라고 했는데 내가 롤플레이를 하는 대상이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지인은 가족 그리고 친구밖에 아닙니다. 가족과 친구가 아닌 사람들은 지인이 아닌 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잠깐만 다시 앞으로 넘기면 이 5가지 중에서요 여러분 지인한테 할 수 있을 법한 롤플레이 뭐밖에 없나요? 맞아요. 약속하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인이니 지인 아니니 라고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 결국 뭐예요? 약속하기니 약속하기가 아니니 라는 질문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약속하기랑 약속하기가 아닌 걸로 나눈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뭐냐면 질문거리가 이거는 약속하기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으실 때도 이것저것 물론 얘기를 하면서 잡겠지만 거의 포인트는 언제 만날까 어디서 만날까 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질문거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지인이니 지인 아니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러면 약속하기니 약속하기가 아니니 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고 자 그러면 약속을 할 때 우리는 질문을 뭘 하니? 이러면 언제 만날까? 그리고 어디서 만날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입에서 똑똑 터 나와주시면 돼요. 되셨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 필터링을 할게요. 지인인 필터링은 저희가 지금 끝났어요. 그러면 지인이 아니니로 들어가실 건데 지인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면 다시 한 번의 필터링을 들어갈 거예요. 그 두 번째 필터링이 뭐냐 하면 쇼핑이니 쇼핑이 아니니 예요. 네, 아까 5가지 보면 여러분들 쇼핑과 쇼핑이 아닌 거 예약, 수강 신청, 수리공 부르기 이렇게 제가 지금 나눠놨거든요. 자,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또 질문거리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자 쇼핑하기일 경우에는 그 쇼핑하는 아이템이 뭐든지 간에 네 그게 무슨 핸드폰이 되든지 랩탑이 되든지 가구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이거 사고 싶어예요. 물건을 사고 싶어 누구한테 전화 걸어서 이것저것 물어봐 라고 하면 무조건 3가지입니다. 뭐야? 색깔 그리고 가격 그리고 할인입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쇼핑이 아닌 경우에서는 3가지 질문거리가 뭐예요? 가격과 할인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색깔이 아니라 뭐요? 날짜 플러스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떠올리시면 돼요.
여러분 두 번째 필터링은 뭐예요? 그러면 쇼핑이니 쇼핑이 아니니요. 그러면 쇼핑하기에서는 질문거리가 뭐예요? 즉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질문 세 가지 뭐예요? 색깔, 가격, 할인이요. 나머지 경우는 뭐라나요? 날짜, 시간, 가격, 할인이요. 이렇게 바로 나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두시면 지인이 아니고 쇼핑, 물건을 사고 싶은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공부했었던 예약하기, 약속하기, 수리공 부르기, 뭐 수강 신청하기, 뭐였죠 또? 네. 아무튼 이런 그 메인 5가지 기둥에서 벗어난 그런 주제가 나왔을 때도 쇼핑 지인이 아니고 쇼핑이 아니었을 때는 일단 날짜랑 시간으로 내가 만들 수 있는 질문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 두 번의 필터링이요. 첫 번째가 뭐요? 지인, 지인 아님. 결국 이 말은 뭐랑 똑같다고요? 약속, 약속하기가 아님. 되셨어요? 자, 그러면 약속하기가 아님, 즉 지인이 아니다라는 필터링이 나왔다. 그럼 다시 한 번의 필터링 뭐라고요? 쇼핑, 쇼핑하기 아님. 질문거리가 달라서라고 했습니다. 쇼핑하기에서는 질문거리 뭐요? 색깔, 가격, 할인. 나머지 경우에서는 뭐요? 날짜, 시간, 가격, 할인. 되셨어요? 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됐나요? 자, 마지막입니다. 질문을 하라고 하면 전화상으로 해라 아니면 직접 하라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전화를 해라 라고 하면 뭐라 그러시면 돼요? Hello, I'm calling to ask about ABC. 자, 물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전화를 한 이유는 이거야. I'm calling to ask about ABC.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근데 직접 가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Hello, I am here to ask about ABC 라고 해서 내가 온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잡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자, 그렇다면 제안이요. 질문이 나오면 바로 제안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제안을 하는데 자, 전화상으로는 똑같아요. Hello, I'm calling to tell you about the problem. 문제가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제 상황을 얘기하면서 제안을 하시겠죠. 자, 그러면 직접일 경우에는요. Hello, I'm here to tell you about the problem. 이렇게 해서 똑같이 분명히 얘기는 하는데 아까는 ask something 이거였지만 tell you about the problem 해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직접일 경우에는 I am here to 전화일 경우에는 I'm calling to 이렇게 간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랑 제안을 하라고 했을 때 질문 그래서 얼마예요? 무슨 색깔 있어요? 할인돼요. 이렇게만 하는 거 아니고 얼마예요? 제가 알기로는 $500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렇게 해서 질문이나 제안을 하라고 했을 때는 질문만 담백하게 하는 거 아니고 질문 플러스 짤막한 부연 설명이 한두 문장씩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제가 이 부분은 요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려놓는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저랑 뒷부분에서 롤플레이만 주구장창 푸실 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저게 저 말이구나. 아까 그게 그렇게 응용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바로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이거 여러분 롤플레이예요 이렇게 바로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이러면서 멘붕이 오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짤막하게 문제의 유형과 그 다음에 롤플레이 접근 방법 그리고 저만의 약간의 꿀팁을 녹여드렸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킵인마인드 하고 계셨다가 저랑 나중에 강좌 들으시면서 롤플레이 문제에서 직접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도움 되셨길 바라며 저랑은 이제 1강에서부터 열심히 한번 화이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